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정말 정착을 잘해서 특히나 강의계에서는 명강사로 불리는 김나영 언니를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차는 유미카의 팬 여러분. 네. 야, 날로 승승장구하는 유미카를 보면서 부러운데 네. 뭐 정착을 잘했습니까? 이분이 정착을 잘했죠. 저는 운나영 채널을 운영하고 네. 있는 김나영입니다. 네, 운나영의 의미는 뭔가요? 내가 좀 놀기를 좋아하잖아. 웃음을 네. 주는. 이제는 굳이 북에서 온 나영이다 해서 북나영이 됐는데 이제는 굳이 북자를 빼버리고 뭐 안 해도 아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우리 나영 언니를 초대한 이유는 제가 모란봉 클럽을 하면서 언니의 탈북 스토리를 정말 감동 깊게 들었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 탈북 스토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언니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함경 남도 북청. 예. 아, 북청이에요. 예, 북청 사가의 물장수 북청이 아닌가요? 예, 근데 한국은 우리 오니까 물장수가 북청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돈돌라리 고향, 사과의 고향, 북청이라 이름 높은 가수의 고향, 온나라 이 돈돌라리 노래, 돈돌라리가 그게 유래잖아. 북청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돈돌라리. 네. 우리 한국에도 돈돌라리가 민속. 그러니까 우리 네. 민족이 돈돌라리 역사가 북청 지방에서 시작이 된 거야. 사자춤, 뭐 강강수월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유래를 보면 북청 지방 거기서 사자춤놀이, 뭐 돈돌라리. 그래서 돈돌라리 고향이지. 아하, 제가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러면은 언니는 고향이 북청이라고 하셨는데. 북청. 또 고향에 계시면서 군에도 한번 나가셨죠? 한 번 나가. 그렇죠. 한 번 나가지 두 번 나가진 않죠. 네. 어느 쪽으로 나가셨어요? 7군단. 7군단 흥남 철수 작전 했던 흥남항에 이제 군단 사령부가 있잖아. 거기였는데 군단 산하에 있는 부대들 들어오는 그런 전화들을 지금 코드 다 연결해서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게 수준이 비슷비슷해야 말을 하겠는데 그렇지. 분단이 되면서 남북이 이게 갈라진 게 체제 이념으로도 갈라졌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행방 없이 갈라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슷해야 말이지. 우리 이제 우리 유미 씨는 자동차를 팔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계속 업데이트 돼서 네. 나오니까 무슨 어제 좀 있으면 하늘을 나는 차가 나온다고 네. 수소차 나오고 이런다잖아. 근데 북한은 우리보다 10년 먼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맞아요. 계속 뒤로 가잖아. 뒤로 후퇴하잖아. 아니 목탄차 내가 어렸을 때 목탄차를 그때는 휘발유가 악기하니까 목탄차를 그 불 떼고 갔는데 지금 도로 그때로 돌아가서 목탄차를 불을 뗀다니까 이거는 계속 거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탄차 수준을 보면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나라가 수준이 너무 다르니까 모르수보 그때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뭐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걸 쓸 거고 뭐 그치. 그런 생각으로 이제 모든 군인들을 예비시키고 준비시켰겠지. 근데 지금 같은 때 전쟁 언제 모르수보 때리고 있냐고. 그러니까요. 네. 게임이 안 되지. 안 되죠. 맞아요. 대한민국은 너무 비속도로 발전을 했고 북한은 너무 뒤로 자꾸만 후진을 하니까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댓글에 보게 되면은 그 우리 출연자분들이 나오셔서 목탄차 이야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도대체 목탄차는 뭡니까?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 많아요. 북한만 있는 것 같아요. 목탄차가 북한만 있는 특허를 내. 그렇죠, 그렇죠. 적잠에다가 그 난로를 설치해 놓고 그게다가 이제 탄이든 나무든 불을 떼가지고 그 열로 해서 이제 가는 건데, 야, 사실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 북한밖에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뭐 날아다니는 차가 나온다는 등 수소차가 전기 지금 나오고 전기차 이런 맞아. 시대에 아직까지도 차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목탄차로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아프리카도 이런 차가 없죠, 없더라. 없죠. 없어. 내가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전 세계에 이렇게 차
다니는 건 없다. 아프리카도 이제 우리나라 중고차들이 가서 다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딱 휘발유 먹고 가는데 그렇지. 야 어떻게 그러면은 그렇게 군인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그쪽에서는 만약에 전시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뭐 군인 하면 전쟁 연습이지 않습니까? 뭐 훈련.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우리 대한민국이랑 국군에 대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합니까? 그때는 내가 이제 정치선으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군대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막 줄 때였지.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 자체가 뭐 나는 뭐 작전지휘하고 전투지휘하는 그 지휘관이 아니라 나는 교육장교니까 한마디로 이제 매일 2시간씩 교육을 시켜주는구나. 정치지도원이 그거지. 정치지도원이 하는 일이 매일 2시간씩 청정치국에서 내려오는 학습제강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지. 한마디로 그 우리나라 말하면 정문장교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데는 국가의 정규 군대라면 국민을 지키고 그렇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그렇지. 이게 어느 그렇지. 나라 군대라도 사명이 맞는데 북한 군은 세계에 유일하게 김정일과 김정은의 목숨을 지키고 그 정권을 지키는데 이 120만이 종사를 하는 집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내 아버지 엄마를 지키러 나와야 되는데 내 아버지 엄마보다도 장군님을 지키는 데다 올인을 해야 되니까 장군님에 대한 이 충성심 그런 교육을 안 하면 얘들이 지키냐고.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 몽땅 다 우상하지 우상하. 계급 교양 이런 거 시키는 거지. 그래서 북한 군이라는 게 봐봐요. 국경 경비 서는 애들이 누구를 잡습니까? 적을 잡고 뭐 간첩 뭐 스파이들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잡아야 군대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자기 부모 형제가 도망가는 거 잡아야 되잖아요. 왜 잡아야 됩니까? 김정은 정권을 지키고 김정은을 지키는 집단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반대해서 가는 사람은 다 그들한테는 적이고 잡아야 되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엄마 아버지가 어제 그저께까지 장군님한테 충성하다가도 배반해서 탈북한다면 역적이기 때문에 아들이 잡아야 되고 쏴야 되는 집단이 북한 군이다 보니까 교육은 뭔 교육을 하겠습니까? 수령에 대한 그냥 절대적인 복종, 충성, 뭐 그냥 뭐 흠모, 뭐 이딴 거를 정신없이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또라이 만드는 거지. 정신병자를 만들어 놓는 멀쩡한 사람. 멀쩡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군인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돼서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뭡니까? 전역을 했죠. 전역하고 나니까 사회가 무리로 굶어 죽는 그때였지. 97년도 내가 전역을 했거든. 그때 이제 내가 철도총국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매일 근무하는 게 이제 제가 사령대 나가서 전화기 한 16대를 놓고 이제 급전지를 해야 되잖아요. 철도에서 근무를 하셨다라는 거네요. 네. 우리는 말하면 지통제 사령실 같은 데인데 북한의 기차는 모든 게 거의 90%가 전기 먹고 가는데 가다가 정전되면 차들이 막 며칠새 묵어있고 서있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뭐 전기가 없어서 서는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기관차 대가리가 없어서 또 많이 섰어요. 견인 대가리가 없어서. 이게 이 대가리도 옛날에 소련식이었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기관차 대가리는 한번 수리 들어가면 45일이 걸리거든요. 대가리 자꾸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은 안 되지. 있는 거는 계속 망가동하다가 고장이 나지. 한 번씩 들어가면 못 나오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뭐 전기도 없는 데다가 뭐 기관차 대가리까지 부족하니까 뭐 차들은 행방 없지. 그렇지. 내가 이제 그 사령대 가서 탈북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은 게 사람이 내가 정치 지도를 하고 정신교육을 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체가 군인들한테도 맨날 그랬잖아요. 사람은 정신으로 산다. 정신만 똑바르면 어떻게든 살아 버틸 수 있다. 이겨갈 수 있다. 이런 거로 북한군을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은 배식구가 그냥 문이 열려 안 있어.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했습니다. 배식구에 이게 또 붙여놨어.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사람은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밥으로 사는구나. 내가 아무리 당에 충성하고 싶은 여기 열망이 이게 가뜩해도 1차적인 욕구가 먹는 거였구나 하는 게 그때 이게 느껴지더라고.
예전에 모란봉 클럽에서 열차 방송 흉내내는 거 너무나도 잘해서. 아, 그거는 우리 함흥역 방송이지. 아, 함흥역 역전 방송이지. 아, 역전 방송을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북한이 그 역전 상황, 열차 상황을 놓고 이제 방송은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웃기느라고 예, 코믹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역 1번 홈으로 들어서고 있는 갈까 말까 어질어질 들어서고 있는 열차는 갈마역을 떠나서 라진역까지 가는 제48 열차입니다. 열차에서 내리시는 손님 여러분, 큰 짐은 둬두고 작은 짐만 갖고 내리시되 열차가 구내에 들어오기 전 차맞이 신호기 앞에서 서행하실 때 열차가 달리는 반대 방향으로 증명서와 차표가 없는 손님들은 힘차게 뛰어내리십시오. 증명서와 차표가 없는 손님들은 역사 남쪽 영업소 개구멍을 이용해 주십시오. 나가실 때 손님들은 철도 일꾼들에게 고일, 고양이 담배 한 갑과 뇌물. 술을 준비해 주십시오. 증명서 없으면은 그 역 객찰구를 못 빠져나가니까 이자처럼 방송, 이게 지금 코믹한 방송인데 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있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방송으로 흉내내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차가 너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거의 역전으로 도착할 때쯤에 뛰어내린 사람도 굉장히 많고, 네. 역전 딱 들어오기 전에 이제 차맞이 신호기가 딱 내려서 들어와라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차가 그 앞에서 서행을 하지. 그때 이제 뛰어내리죠. 정말 기회 좋은 사람 다 거기서 뛰어내려야 돼. 그렇지. 이거 증명서 차표 없는 사람들 그냥 내리면 그냥 안전운전한테 끌려가고 강제노동 시키고, 그러니까 다 뛰어내리죠. 그러면 아무튼 거기서 그 뭐 철도에서도 일을 하셨고 하시다가 그 철도에서 너무나도 못 먹고 배가 고프고 이래서 그래서 탈북하게 되게 된 계기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완전히 이제 집을 떠나리라는 완전 확정하고 떠나온 게 아니지. 날이 받기 전에 우리를 건너가려고 사실은 계획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러고 가수원 있는 어떤 할머니네 집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인연이 되게 된 거지, 나는. 그래도 좋은 분을 만나셨네. 할머니 이거 일해 주겠으니까 우리 갈 때에 뭐 먹을 거 쌀이라 있으면 좀 달라 하니까 주겠대. 그래서 여기서 좀 하면 뭐래도 좀 가지고 가겠구나. 오늘 저녁에 건너가겠구나. 이렇게 작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옥수수 까고 밤새껏 할머니하고 조선족 할머니니까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이 할머니가 앉아서 하는 말이 왜 가네 도로. 이렇게 힘들게 넘어가는데 이것들아 왜 가니. 그러면서 여기는 농촌이라서 일할 데도 없지만 저기 안쪽에 들어가면은 석 달만 일하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왜 가냐. 그냥 가냐. 너 오기도 힘든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진짜 이 먹는 거 앞에서 사람이 변절자가 되더라고. 이 사람 꿈다운 사람들은요. 그렇지. 그 이 밥에 그 콩기름에다 막 지글지글 볶는 그걸 보면서 거기서 무너지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먹는 거 앞에서는 양반이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인간이 그렇더라고. 네, 본능이에요. 배가 고픈데. 아무튼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했지.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이제 그 청도라는 데로 청도라는 데로 나왔어. 칭도 맥주 하는데 이 집 딸이 청도에서 그러니까 그 조선족 자치연은 예인간한 이 조선족 자녀들이 다 청도 쪽에 그때 일자리 찾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한국 기업이 청도에 많이 들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들어갔죠. 한국 사람들이 그 가정부모로도 많이 오고 말이 통하니까. 그다음에 회사에 나와서 통역. 통역도 해주고. 예전에 80년도 중후반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그렇지.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도 몸값이 많이 많이 올랐지. 제일 덕을 봤지. 그렇죠. 제일 덕을 봤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조선족 하게 되면 중국에서 소수민족이라서 맞아. 예, 사실 차별되고 이랬었는데 한국에 싹 경제가 올라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말이 통하는 조선족들을 찾아서 브랜드 다 올라갔어. 그렇죠.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조선족들도 몸값이 정말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조선족들이 돈 다 벌었고 많이 벌었죠. 내가 그때 가니까 벌써 차 타고 다니더라. 네. 조선족들이 네.